미래를 여는 과학적 통찰. 안녕하세요. ICT 지식 콘서트의 신미림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요즘 가장 떠오르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느새 인공지능은 우리 생활 속 깊숙이 파고들고 있죠. 이제는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게임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들까지 인공지능으로 창작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과연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여겨졌던 이 상상력과 창의력마저 이제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계보다 더 뛰어난 창의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 이 시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도구로서 이제 다가오게 돼 있는데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개개인들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 요즘에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인공지능 기술들이 우리 생활에 여러 면에서 접목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컨텐츠의 생성, 소비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컨텐츠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런데 나는 예술적인 감각이 없는데 내가 과연 창작을 해? 내가 과연 만들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랑은 거리가 먼 게 아닐까? 이런 시대에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잘 생각을 해보면 정말 나한테 창의성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동안에는 내가 창작을 하려고 했을 때 나한테 주어진 도구가 굉장히 불편했던 것일까요? 그렇죠. 이 관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에 이제 원시인들이 살면서 이제 저녁에 이제 동굴에 딱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죠. 낮에 보았던 이 사슴이 굉장히 들판을 뛰어다니는 게 멋져 보였는데 이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 이런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몇 명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표현을 하고 싶었을 텐데 근데 그 사람들을 주변을 둘러보니 자기에게 가진 도구는 옆에 떨어진 돌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벽화를 그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림을 못 그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그림을 못 그렸다라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도구가 되게 불편하고 힘들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는 이제 기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붓과 물감과 팔레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컬러풀하게 그림을 이제 그려낼 수가 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이 좀 더 발전을 해서 이제는 집에 컴퓨터 한 대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컴퓨터를 보면 더 멋진 그림들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집에 컴퓨터를 가지고 이런 멋진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 아직 안 계시죠. 예, 아직은 여전히 그렇게 본다면 갈 길이 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예제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기술들이 관련이 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예, 일단 첫 번째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은요, 박물관이 살아있다라는 이름으로 개봉된 영화예요. 보셨나요? 네. 예, 보신 분들 계시죠? 예, 거기서 나오는 한 장면인데요. 주인공 벤 스틸러가 원숭이한테 뺨을 한 대 탁 맞아요. 화가 났죠. 그래서 원숭이를 탁 때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내용이 시나리오에 들어가면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제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낼까?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원숭이를 CG로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네, 그때 이제 저희가 근데 사실 사용한 방법은 좀 쉬운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그린 스크린이라는 방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배우는 원숭이가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가정을 하고 혼자 연기를 해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맞는 것처럼 하고 그다음에 화가 나서 때리는 것처럼 연기를 합니다. 그렇게 촬영을 한번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린 스크린을 활용을 해서 뒷 배경에다가 초록색 천을 설치를 해놓고 그다음에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이 조련사의 도움을 받아서 원숭이를 살살 달래다가 뺨을 맞는 것처럼 고개를 확 이제 돌리는 이런 장면을 연출을 하죠. 그럼 이제 다음에 남은 거는 이제 두 개를 합성을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합성을 할 때 이제 컴퓨터를 활용을 하는데요. 조련사 부분은 없애주고 컴퓨터가 보면서 이 색깔이 녹색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왼쪽에 있는 이미지에서 가져옴으로써 이미지들을 두 개를 매치를 하면서 이제 합성을 해주는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사실 근데 뭐 이런 그린 스크린 방법은 요즘에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죠. 그래서 뭐 교통 정보라든지 또는 기상 정보 이런 거를 할 때 그린 스크린 방법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게 좀 쉽게 다가오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직접 사용하기에는 어렵겠죠. 예, 우리가 이런 컨텐츠를 만들 때 합성을 하려고 한다. 이런 그린 스크린을 가져다가 집에다 설치를 해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부분은요. 앞으로 나올 이제 합성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이제 컨셉으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원숭이를 가지고 그린 스크린을 가지고 촬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유사한 상황에서 이 경우엔 코끼리인데요. 코끼리를 그냥 내가 유저가 원하면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코끼리야라고 하면서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코끼리를 가져와서 타겟이 되는 영상에다 그냥 가져다 놓으면 예, 알아서 그냥 합성이 돼서 가는 거죠. 근데 가장 사실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빛의 위치에 맞춰가지고 그림자도 생성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저기서 멀리서 차가 오니까 코끼리가 피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패러다임이 가능해지도록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본다면 누구라도 쉽게 합성을 하면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시기가 곧 오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의 예제를 보여드리면은요. 이번에는 이제 나니아 연대기에서 나왔던 하나의 장면인데요. 이제 새가 애니메이션이 돼서 이제 내려옵니다. 멀리서 날아오면서 예, 날아오죠. 예, 그래서 멋지게 날개짓을 하고 이제 착륙을 해서 길게 이제 한번 울부짖는데요. 아주 멋지죠. 진짜 사실같이 보이는데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예, 뭐 수식이 있을까요? 어떤 수식을 활용을 하면 만들어질까요? 버튼 하나 누르면 이런 애니메이션이 나올까요? 사실 헐리우드라고 해도 그런 기술이 아직까지도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드냐면 굉장히 이제 노동 집약적인 방법에 의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런 동작을 만들어낼 때 바로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을 활용을 해요. 이게 전문가들이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쓰는 소프트웨어의 한 이미지 스냅샷인데요. 보시면 메뉴들도 많고 버튼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이 메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다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이런 캐릭터의 몸 동작을 만들려면 그 관절의 위치를 저 아래쪽에 보시는 이런 커브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커브를 하나하나 조절하면서 관절의 값들을 잡아줍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아트적인 감이 없나 보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아트의 본질이 아니죠. 해야 되는 작업이 되게 어려운 것일 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개발을 해서 발표한 이제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누구라도 쉽게 애니메이션을 에디팅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태블릿 위에다가 캐릭터를 그냥 디스플레이를 시키고요. 직관적으로 그냥 스케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캐릭터의 모양을 이렇게 스케치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캐릭터의 몸 동작이 조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스케치로 된 2D의 정보가 그냥 3차원 공간에서 가장 적절한 캐릭터의 모델로 바뀌어짐으로써 애니메이션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복잡한 버튼이라든지 메뉴에 이런 것들이 도움이 하나도 필요 없이 직관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특별히 애니메이션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아도 누구라도 쉽게 이런 동작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오토드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전문적인 그림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든지 또는 표현하는 방식이 세련되지 못해서 만약에 삐뚤빼뚤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서 너가 생각했던 표현하고 싶었던 이 그림은 삐뚤삐뚤하게 그리긴 했지만 이런 멋진 자동차였을 거야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맞다면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한번 실질적으로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그냥 삼각형을 두 개처럼 그렸더니 여러 가지 산들이 제안이 돼서 나오고요. 그중에 가장 적절한 내가 원하는 산을 하나 선택을 했고 동그라미와 삼각형을 두 개 그렸더니 비행기들을 제안을 해줍니다. 거기에 맞춰서 비행기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뭉게 이렇게 몇 개를 그렸더니 구름들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원한다면 여러 가지 복사도 가능하고 크기의 조절도 임의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색칠까지도 아주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더 이상 나는 그림 못 그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충분히 내 마음속에 표현하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거를 그냥 표출해 줄 때 인공지능이 알아서 가장 내 마음에 맞게끔 적당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캐릭터 애니메이션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예제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로 이제 인터페이스를 줌으로써 에디팅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여드리는 캐릭터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도움이 필요 없이 캐릭터가 알아서 자기가 여러 가지 동작을 취합니다. 그래서 걸어갈 수도 있고 뛰어갈 수도 있고요. 기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가장 물리적인 현상에 맞게끔 동작을 만드는데요. 그런데 이 정도 말씀드리면 좀 궁금하지 않나요? 좀 전에는 내가 컨텐츠를 사람들이 생성하게끔 한다라고 했는데 캐릭터가 자동으로 모든 걸 다 하면 그러면 나는 뭘 하지? 예,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예, 뭘 할까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애니메이션과 영화를 만드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영화를 촬영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감독이 연기를 잘하는 배우를 섭외를 해서 대본을 주고 연기를 요청을 하죠. 여기서 좀 높이 띄워주세요. 아니면 여기서 이런 강남 스타일의 춤을 춰주세요. 이런 식의 배우한테 요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배우가 연기를 할 거예요. 똑같이 내가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그런 영감만 있다면 이제 이런 캐릭터들한테 인공지능 스피커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동작을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좀 높이 한번 뛰어봐, 발차기를 해줘봐, 아니면 이 동작을 조금 부드럽게 해줘봐라고 얘기를 하면 이 캐릭터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요청에 의해서 동작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연구를 진행을 해서 아까와 유사한 캐릭터 애니메이션인데요.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아까 캐릭터랑 유사한데 눈을 붙였습니다. 이 캐릭터에. 아까 캐릭터에 눈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캐릭터에 눈이 없다라는 얘기는 캐릭터가 기본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거기에 반응을 했다라는 의미인데 사실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눈이 달려 있기 때문에 환경을 인지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캐릭터도 눈을 가지고 실제 사람이 환경을 인식하는 것과 똑같이 환경에 대해서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물체가 날아온다라고 하면 보고 있다가 쳐다보지 않았으면 얼마큼 날아올지 모르니까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리게 되고요. 이 캐릭터가 똑같이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내 몸 가까이 물체가 왔다라고 하면 손을 뻗어서 잡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이 선자리에서 잡을 수 없다면 발을 조금 움직여서 잡는 이런 동작들을 모두 자동으로 생성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얼굴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얼굴 애니메이션 부분은 사실 요즘에 뭐 핸드폰에도 보면 이모티콘이라든지 이모지 뭐 이런 형태로 아바타 형태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영화나 또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캐릭터 애니메이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기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직관적으로 얼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은 그냥 누구라도 쉽게 마우스를 가지고 얼굴에 아무 점이나 잡고 움직였을 때 가장 적절한 표정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입꼬리를 올린다든지 눈썹을 올린다든지 입을 벌린다든지 하기 위해서 유저는 그냥 아무 점이나 잡고 마우스를 움직여주면 그 표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근육들이 알아서 선택이 되고요. 그 근육들의 가장 적절한 조합에 의해서 표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밑에서 어떤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 얼굴 표정이 만들어지기를 전혀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직관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애니메이션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비주얼 컨텐츠에 대한 제가 말씀만 드렸는데 이번에는 오디오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서 작곡하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없으시죠? 작곡하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작곡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음계도 알아야 되고 화성도 알아야 되고 멜로디도 알아야 되고 또 악보 보는 법도 알아야 되고 뭐 등등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뭐 컴퓨터를 가지고 작곡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컴퓨터를 가지고 작곡을 할 때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인터페이스를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작곡은 정말 어떤 그쪽의 천재들만 하는 일이지 내가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럼 앞으로 다가올 시기에는 어떤 식으로 작곡이 이루어질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직관적으로 작곡을 한다면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내가 그냥 말로 흥얼거리면 내가 원하는 말을 흥얼거리면 그게 알아서 악보가 되고 그게 알아서 음악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누구라도 쉽게 작곡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기술을 개발하면서 거기에 맞는 컨셉 영상을 비디오 영상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식의 작곡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cord the drum track. Okay, recording start. Convert. Play the sample. Okay. 예, 요즘에 집에 다 인공지능 스피커들이 있으니까요. 인공지능 스피커와 그냥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드럼 가지고 뭔가 음을 만들고 싶어라고 하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드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보시는 오케이. 것처럼 말로 뭐 틱틱하는 이런 말의 소리를 표현하면 그 소리가 맞춰서 악보로 변환이 되고 이제 이 소리를 플레이를 시켜주는 것이죠. Okay, recording start.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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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 Convert. Play the sample. Make it brighter. Okay. Okay. 네, 이번에는 이제 노래 부분입니다. Come on, be my baby, come on. Come on, be my baby, come on. 예,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자기 노래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인 가수의 목소리 같이 조금 바꿔달라고 하면 또 이제 그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제 이게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는 가장 직관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그런 음악적인 영감만 있다면 누구라도 쉽게 이런 그 작곡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 앞으로는 교실에서도 아마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작곡하는 것들이 뭐 이런 교육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여러 개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컨텐츠를 만들 때 어떤 형식으로 소비가 될까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보통 영화를 만들 때 관객들에게 항상 매 영화마다 새로운 시각적인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항상 고민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래야만 관객들이 영화를 볼 때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비주얼적인 자극을 받고 영화를 좋아하게 되고 또 다시 영화를 보러 오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대한 대안이 헐리우드에서 지구의 반대편인 한국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시가 됐습니다. 아이디어는 이러한데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극장에 가면 극장이 깜깜하잖아요. 근데 깜깜한데 왜 영상은 꼭 정면에서만 투사가 될까? 어차피 깜깜하다면 여러 곳에서 영상이 투사가 될 수 있다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몰입감 있게 영화를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틀을 깨는 아이디어가 저희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에 맞춰서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3면을 활용하는 이제 영화의 형태가 출시가 돼서 보여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식의 영화를 만드니까 관객들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몰입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감독이라든지 또는 연출자의 경우에도 이 스토리텔링에 전혀 새로운 판이 이들에게 주어지게 됐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공포 영화다라고 하면 귀신이 꼭 스크린 정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객의 뒤쪽에서부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자동차 추격신이다라고 하면 관객의 옆을 빠르게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정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런 영화를 상영하는 기술들이 이제 점점 상업화에 성공을 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해외에도 지금 접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가장 자존심이 센 헐리우드들도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영화를 하나씩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헐리우드 영화들도 이런 3년의 형식을 가지고 영화를 개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이런 이제 그 컨텐츠를 플레이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말씀을 드렸더니 또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여기에 그럼 컨텐츠는 어떻게 만들어? 더 어려운 거 아니야? 3면을 커버하는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지? 이제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입체 영화를 만들 때 보면 카메라 2대를 활용을 하죠. 그래서 카메라 2대를 접목하는 이런 복잡한 리그를 가지고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요. 이와 유사하게 이런 3면을 활용한 영상도 카메라 3대를 가지고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겠죠. 그러면 누구라도 쉽게 이런 영상을 소비하고 싶다면 이걸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라고 해서 저희가 개발한 기술들은요.
일반적인 동영상이 주어진다면 그 동영상을 가지고 영상을 확장시키는 기술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파란 색깔이 원래 오리지널 영상입니다. 그럼 이 영상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옆면에는 영상들이 아마 이렇게 있었을 거야라고 하면서 영상을 확장을 시켜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기술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지금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고 한정된 영상에만 적용이 되고 있지만 곧 이제 인공지능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 영상을 분석을 해서 누구라도 쉽게 아무 영상이나 들어왔을 때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렇게 영상들이 확장이 돼가지고 쉽게 몰입감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기가 곧 멀지 않아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예제들을 이 정도로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개개인들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라고 하고요. 이런 시기가 오면 사람들이 인터페이스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서 끌어오는 뭔가 표현하고 싶은 그런 창의성을 분출함으로써 여러 가지 창작 활동을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람들이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인공지능이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사람을 위해서 대신 해주니까 사람들은 나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결국 사람의 역할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보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할 수 없는 새로운 화풍을 만들어낸다든지 또는 새로운 음악 장르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본다면 반드시 창작의 영역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에서 그대로 배운 대로, 외운 대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배움을 통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답은 이런 걸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한테는 알파고 덕분에 인공지능이 더 친숙하게 느껴져서인지 오늘 강연이 정말 흥미롭게 느껴졌는데요. 몇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류에게 인공지능이 위협이 될 것이다, 아니면 기회가 될 것이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도구로서 이제 다가오게 돼 있는데요. 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원자력을 생각을 해보면 원자력 기술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쉽게 줄 수 있는 것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무서운 무기로 활용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본다면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기술이 여러 가지 어떻게 활용을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은 활용을 할 수 있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도 창의성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때 창의성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혹시 어떤 트레이닝이 필요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기본적으로 창의성을 발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관심 분야에서 일단 도메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우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거 배운 것만이 정답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정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오늘 이렇게 몇몇 가지 연구 결과물들에 대한 예제를 보여드렸는데요. 연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분야에 대한 많은 지식을 쌓은 다음에 거기서 나온 지식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 더 좋은 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시도를 하고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꼭 연구 환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교육의 환경에서도 인공지능 시대에는 내가 배운 것만이 반드시 정답이 아니고 나는 전혀 새로운 시도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좋은 강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ICT 지식 콘서트에서는 드론에 관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